자, 응용반주 인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자, 응용반주 인강은 1단계부터 6단계까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교과서 2015년도 개정 교과서를 기준으로 제가 악곡을 진행을 했고요. 자, 1단계에서는 C 메이저와 A 마이너. 그래서 각 단계별로 조성별로 일단 먼저 악곡이 나눠져 있고요. 그 조성 안에서 악곡의 어떤 장르별 특징에 따라서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요. 세계민요, 한국가곡, 그다음에 서양가곡, 서양악곡, 그다음에 가요, 뮤지컬, 팝, 영화음악 이렇게 장르별로 카테고리가 또 나눠져 있고요. 또 그 단계 안에서 난이도가 쉬운 악곡부터 어려운 악곡까지 목차 순으로 나누어져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응용반주 인강이나 직강 강의를 들으시려면요. 응용반주 악곡집이 필요하시고요. 1권에서 5권까지 전체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권마다 200페이지 혹은 200페이지 이상의 악곡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자, 2015년도 교과서가 개정이 되면서 가장 큰 특징은요. 중고등학교 악곡들이 굉장히 많이 혼합이 되어서 수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 있던 악곡들이 2015년도 개정이 되면서 동일한 곡이 어떤 출판사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고요. 어떤 악곡은 또 출판사에 따라 또 중학교의 과정에 실리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범위가 좀 더 넓어지게 되었고요. 동일한 악곡들이 사실 여러 가지 조성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악곡 수가 사실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악곡들을 모두 다 조성별로 난이도별로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서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분류 작업을 해서 만든 교재가 응용반주 악곡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악곡집에는 응용반주의 가장 큰 포인트, 멜로디만 나와 있는 악보죠. 그래서 그렇게 모두 다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악보의 형태로 제작이 되어서 실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각 단계별로 이 조성별로 악곡집을 연결을 시키시면 되는데요. 자, 1단계에서는 C 메이저와 A 마이너. 그래서 악곡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상태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C 메이저에 나와 있는 악곡들이 다른 조성으로 다른 권수에서 제시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응용반주 2단계는요. G 메이저, E 마이너, F 메이저, D 마이너 조성들이고요. 자, 응용반주 3단계는 D 메이저, B 마이너, B 플랫 메이저, G 마이너. 그리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조표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응용반주 4단계는요. 경북, 울산, 경남 등 창작곡을 시험을 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창작곡 시험을 위한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응용반주 5단계는 E 플랫 이후 조표들이 더 많이 있는 악곡들의 모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최근 경향이 뮤지컬과 가요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죠. 자, 현장에서 사실 학생들과 뭔가 교감을 하면서 음악적인 부분들의 어떤 훈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듣고 좋아하는 어떤 악곡들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자,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사실 실리게 된 수록곡들도 굉장히 많아진 상태죠. 자, 그래서 뮤지컬은 곡의 특징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특징들을 반영해서 사실은 반주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요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오랜 1980년대 가요부터 시작해서 가요, 팝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 시대에 정말 우리가 부르는 악곡까지 다 모두 다 실려있기 때문에 어떤 반주 패턴과 화성 선택이 굉장히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응용반주 6단계로 진행이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이 단계에서 내가 시작하시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자, 피아노를 내가 우리가 흔히 바이엘을 치다가 멈췄어요. 체르니를 치다가 멈췄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응용반주 1단계부터 일단 시작을 하실 때 내가 피아노를 잘 연주할 수 있는 상태면 좋겠지만 잘 연주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사실 응용반주는 하실 수 있어요. 자, 왜냐? 응용반주 시험에서 가장 큰 포커스는요. 노래를 무조건 잘해야 돼? 아니고요. 화성 선택을 굉장히 화려하게 해야 돼? 아니고요. 피아노 반주를 엄청 잘해야 돼? 이런 부분도 아니에요. 사실 그 악곡의 어떤 특징들을 살려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리 없이 그냥 연주를
잘 해주시면 되고요. 나의 전공적인 특징에 따라 내가 성악 전공자이면 좀 더 노래적인 부분에 음악성과 포커스를 살려서, 내가 피아노 전공자라면 좀 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살려서 자기의 장점을 응용 반주를 하시면서 잘 정리를 하셔서 어필하실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들이 잘해야 된다든지 강조되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장점을 잘 살려서 누군가가 들었을 때 이 곡을 좋은 연주로 들으실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수업이 여러 가지 포맷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그 악곡에 대해서 화성 분석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응용 반주를 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화성학 개념이 필요하고요. 제가 응용 반주 1단계에서는 화성학의 자리 바꿈, 사륙 전이, 종지 이런 부분들 부족함까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분석이 끝나면요. 두 번째 단계, 피아노에 적용하는 훈련이 남아있죠. 자, 반주 패턴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그 어떤 반주 패턴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훈련하실 수 있는 어떤 단계적인 훈련 방법들을 제가 1단계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수록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필요한 스케일 연습이라든지 아니면 오도권 연습이라든지 아니면 화성 진행에서 내가 왼손에서 어떤 베이스를 눌러야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 연습을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따라오시면 내가 피아노를 아주 예전에 많이 연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멈춘 단계가 되더라도 분명히 다 따라오실 수 있어요. 자, 악보를 보고 화려하게 연주하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응용 반주는 더더욱 내가 피아노가 서툴러도 차근차근 저와 단계를 밟아가시면 분명히 연주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장담을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피아노 기초 단계부터 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반주 패턴, 베이스 누르는 방법, 화성 진행 방법, 그다음에 페달 사용 방법,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모두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응용 반주 악곡을 설명을 드리면서 사실 교과서에 모두 다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 이 부분들을 저희는 화성 분석을 하면서 사실 형식 분석까지 가면서 곡의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곡의 구조는 사실 내가 반주 패턴을 선택하거나 바꾸는데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곡의 전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부분도 화성학과 연계해서 모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악곡을 통한 화성 분석을 통해서 머리로 이해를 하시고 내가 어떤 화성을 또 선택해야 되는지도 끊임없이 계속 알려드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스스로 화성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연습할 수 있는 어떤 단계적인 부분을 제가 동영상으로 다 찍어서 옆에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처럼 제가 바로 1대1 레슨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드리면서 어떤 그 훈련 방법들을 적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훈련 방법대로 따라오시면 어떤 전공이시든 피아노가 사실 불편하신 상태이든 반주를 하실 수 있는 단계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나의 상황에 맞는 상태로 사실은 반주를 하시는 게 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상태로 반주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응용 반주는요,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 이유가 악곡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곡이 제시될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악곡들을 최소한 노래라도 알거나 아니면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아는 상태에서 연습을 했거나 아니면 세 번째, 연습이 이제 모두 잘 숙지되어서 잘 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연주 단계까지 사실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악곡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늦게 시작하시면 사실 굉장히 조급해지시기 때문에 일단은 응용 반주는 무조건 좀 일찍 시작하시길 권해드리고요. 1단계부터 차근차근 조성적으로 조표가 많은 상태로 1단계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진행하시다 보면 분명히 다
반주를 하실 수 있는 상태로 된다는 거는 제가 장담을 드릴게요. 그래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빠지지 않고 그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내가 악곡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노래들을 사실은 먼저 들어보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한국 가곡이나 서양 악곡에 있어서는 내가 사실 어떤 학교 수업이나 어떤 지금까지 접했던 음악적인 어떤 경험으로 아는 노래가 많은 경우가 많은데, 뮤지컬과 가요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으시죠. 자, 그래서 6단계의 뮤지컬 넘버와 가요는 지금 얘기 드렸던 어떤 포맷들을 다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노래적인 부분까지 제가 같이 강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강의를 틀어놓고 보시면 노래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실용음악적인 반주 패턴으로 사실 뮤지컬과 가요는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부분은 클래식 전공자이기 때문에 어떤 반주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도 있으실 거고요. 가요나 뮤지컬의 어떤 그 악곡의 맛을 살려서 연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담감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부담을 덜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악곡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응용 반주를 하실 때 두 가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요. 첫 번째, 일찍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응용 반주 강의는 직강 강의도 있어요. 자, 근데 요새 사실 시기적으로 사실 직강을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가장 좋은 상태는요, 악곡수가 너무 많고 차근차근 어떤 내가 머릿속에 화성적인 부분이 습득된 이후에 사실은 직강 강의에서는 나에게 맞는 어떤 반주 패턴을 좀 더 찾고, 나에게 어떤 단점이 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개인 레슨 강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인강과 직강을 사실 병행하시면 어떤 진도상으로는 가장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인강으로 먼저 선행학습을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직강으로 만나서 정말 거기서 포인트적인 부분들만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받으시면 굉장히 많이 실력이 느실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직강을 또 할 수 없는 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인강으로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을 하시면 분명히 반주를 잘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악곡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반주를 잘 하더라도 그 악곡들을 접해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부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부분을 꼭 반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응용반주 수업을 들으실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요. 자, 악곡집을 보시면 멜로디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거기에 메모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메모나 화성이나 코드가 적혀 있는 순간 나는 그걸 보고 사실 연습을 하게 되고 머릿속으로 화성을 찾는 훈련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시면 별로 도움이 안 되세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요. 악곡집을 보시고 연주를 하시는데 저와 하는 인강 수업의 메모는 별도의 5선 노트를 만드셔가지고요. 화성 분석을 적으시거나 아니면 코드를 적으시거나 하셔서 내가 악곡을 연주하면서 생각이 잘 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틀리는 부분들을 내가 정리해 놓은 어떤 그 5선 노트에서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악곡집에 형식적인 부분이나 음악적인 부분이나 종지에 대한 부분들은 메모를 하시는 게 좋지만 화성이나 코드는 가급적이면 메모를 하시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나의 응용반주 훈련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별도로 코드가 제시되는 지역들이 한두 군데 정도 있는데요. 자, 그 코드가 제시되는 지역들은 코드를 보시고 사실 이제 왼손으로 베이스 화성 진행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악곡의 형식이나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화성 분석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사실 코드가 제시가 되는 지역은 굉장히 소수의 지역이고 대부분의 지역이 악보만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는 상태의 그 문제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화성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래서 응용반주 수업을 통해서 그 부분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처음에도 제가 얘기 드렸는데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내 개성을 잘 살린, 내 전공을 잘 살린, 어떤 나의 특징을 잘 살린 방식으로 반주를 하시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주 수업을 하시면서 저와 응용 반주 강의를 단계씩 밟아가시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패턴들을 분명히 잘 찾으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응용 반주에 대해서는 일단 뭔가 당부하고 싶은 얘기,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인강이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모두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강의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창작곡을 시험 보시는 그 지역을 선택하시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창작곡이라는 거는 교과서에 있는 수록된 곡의 어떤 곡의 형식이나 어떤 화성적인 진행 부분이 사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창작곡을 연습하시는 것보다는 교과서 악곡을 훈련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창작곡을 훈련하시는 어떤 예비 단계가 만들어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서 거의 12월 달에 1차 끝나고 사실 창작곡으로 적용을 하셔도 무리 없이 사실은 시험을 잘 치실 수 있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요. 창작곡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교과서 악곡들부터 먼저 접하신 이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창작곡의 어떤 지금까지 배웠던 악곡의 특징들을 살려서 창작곡을 보는데 훈련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사실 이 지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창작곡은 초견의 부분이죠. 내가 초견 시창과 그다음에 초견으로 리듬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중요해지기 때문에 시창 청음의 중요성도 사실 굉장히 같이 결부가 되어 있는 과목이라고 창작곡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응용 반주는 해야 되는 곡들이, 연주해야 되는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사실 가장 실기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피아노 연습을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사실은 또 내가 반주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얻어지는 어떤 기쁨과 카타르시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단계별로 그 어떤 기쁨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반주를 하면서 뭔가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각 단계별로 일단은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화성을 찾아서 적용할 수 있는 단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작정 암기를 하신다거나 악곡을 외우시는 거는 사실 너무나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원리들을 꼭 이해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응용 반주를 하실 때 원곡에 있는 코드 혹은 화성을 그대로 다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텐데요. 결론만 얘기 드리면 사실 이 곡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화성들을 선택해서 약식화하는 게 응용 반주를 하시는 저와 수업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베이스의 자리 바꿈이나 어떤 화성학에서 부가마음이나 부속화음이나 증류화음이나 이 모든 화성들을 다 적용해서 반주를 하기에는 응용 반주 악곡이 사실 숫자도 너무 많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굉장히 어떤 화성적 선택에 있어서 고난이도의 테크닉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용 반주 악곡에서는 사실 이 화성을 써도 되고 이 화성을 써도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진행을 써도 되고 이런 진행을 써도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원곡의 맛을 어느 정도 살리는 선에서 화성을 약식화해서 내가 잘 기억할 수 있는 틀리지 않는 화성을 선택하는 게 또 제 수업, 저와 같이 수업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곡 그대로 재현을 하시거나 원곡 그대로 코드를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부담감은 조금 더 덜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수업을 하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만나뵐 수 있도록 할게요.